안녕하세요. 올킬입니다. 고배당 당첨 인증합니다. 함께 하신 분들도 모두 축하드리고요. 스포츠 정보 공유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리니 같이 먹읍시다.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홈팀 마치다 포메이션은 3-4-3이며 후지오는 페널티 박스 안에서 순간적인 움직임과 침투 타이밍으로 득점 기회를 노린다. 나상호는 측면에서 폭발적인 스프린트와 컷신으로 공간을 파고들지만 수비가 두터울 경우 적극적으로 내려와 연계에도 관여한다. 시모다는 중원에서 압박 회피와 짧은 패스로 템포를 이어가는 자원으로 전환 플레이에서 안정감을 준다. 마치다는 기본적으로 라인을 낮춘 뒤 조직적인 수비 블록을 형성하며 역습 상황에서만 빠른 속도로 공격 전환을 시도한다. 홈팀 가시마 포메이션은 4-2-3-1이며 레오 세아라는 제공권과 피지컬을 활용해 전방에서 버티는 능력이 뛰어나며 세컨드볼을 통한 마무리에 강점을 보인다. 카브리치는 측면에서 날카로운 크로스와 과감한 돌파로 변화를 주는 자원이다. 탈레스 브레너는 중원에서 활동량을 바탕으로 패스 연결과 수비 가담을 동시에 수행하며 팀의 밸런스를 책임진다. 가시마 역시 라인을 과감히 올리지 않고 낮은 위치에서 수비를 두텁게 하며 탈취 후 빠른 역습에 의존하는 패턴을 자주 활용한다. 마치다와 가시마 모두 보수적 운영을 고집하며 수비 안정성을 우선시한다. 결국 전술적 성향이 맞물리면서 루즈하고 닫힌 경기 양상이 펼쳐질 가능성이 크다. 이 경기는 승부가 쉽게 갈리지 않을 것이며 무승부 흐름이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 홈팀 나고야 포메이션은 3-4-3이며 야마기시는 전방에서 왕성한 활동량과 침투를 겸비했지만 박스 안에서의 결정력은 다소 떨어지는 흐름이다. 모리시마는 중원에서 템포 조율과 전진 패스를 담당하지만 상대 압박이 강해지면 패스 선택이 단조로워지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시아시는 측면에서 크로스 공급과 넓은 활동 반경으로 팀에 기여하지만 최전방과의 연결이 원활하지 않아 공격 완성도에 제약이 있다. 최근 나고야는 전술적으로 공격의 플래너가 막히면 플랜 B가 존재하지 않는 단조로운 흐름을 반복하고 있다. 원정팀 산프레체 히로시마 포메이션은 3-4-3이며 기노시타는 제공권과 압박에서 활발히 움직이지만 박스 안에서의 마무리가 부족하다. 제르맹류는 돌파와 슈팅 타이밍에서 적극성을 보이지만 득점 효율은 기대치를 밑돌고 있다. 가와베는 중원에서 볼 배급과 전환 플레이를 이끌지만 상대 진영 깊숙이 들어갔을 때 창의적인 마무리 선택이 부족하다. 히로시마 역시 주력 전술이 막힐 경우 대체 루트가 빈약해 전개 과정은 활발하지만 마무리에서 번번이 끊기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양팀 모두 최근 공격 루트가 단조롭고 득점력이 부족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전술적 대안이 뚜렷하지 않아 90분 동안 주고받는 헛심 공방전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경기는 팽팽한 균형 속에서 결국 무승부로 끝날 공산이 높다. 홈팀 FC 도쿄 포메이션은 3-4-3이다. 마르셀로 라이어는 측면에서 속도를 활용해 넓은 공간을 파고들지만 압박에 직면하면 선택지가 제한된다. 사토는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침착한 마무리를 노리지만 제공권 싸움에서는 강점을 보이지 못한다. 하시모토는 중원에서 전방으로 연결 고리를 만들지만 강한 압박을 받을 때는 템포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다. 3백 수비 라인은 박스투박스 전술을 활용하는 팀들에게 종종 흔들리며 좁은 공간 수비에서 취약점을 드러내왔다. 원정팀 우라와 포메이션은 4-2-3-1이다. 마스오는 빠른 침투와 마무리 능력으로 최전방에서 결정적인 기회를 만드는 유형이다. 마테우스 사비오는 드리블과 패싱으로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며 공격 전환에 활력을 더한다. 구스타프소는 전형적인 박스투박스 역할로 수비와 공격을 오가며 후방에서부터 전방까지 넓은 활동 반경을 커버한다. 그는 특히 중원에서 전방 공격수 마스오에게 날카로운 어시스트를 공급하는 패턴을 자주 보여주며 팀의 공격 루트 핵심을 담당한다. 우라와는 이러한 구스타프손 중심의 전술 패턴으로 FC 도쿄의 3백 라인을 흔들 수 있다. FC 도쿄는 3백 라인이 전술 상성에서 약점을 드러내며 불안한 수비를 반복하고 있다. 우라와는 구스타프손의 박스투박스 전개와 마스오의 침투, 사비오의 돌파까지 더해 공격 루트를 다양하게 만든다. 결국 경기의 흐름은 우라와가 다시 주도할 가능성이 크며 전술적 상성 차이가 그대로 승부를 갈라놓을 수 있다. 홈팀 사가미하라 포메이션은 3-5-2이며 라인 간격을 좁혀 수적 우위를 만들지만 전환 속도는 느린 편이다. 후지누마는 직선적인 침투와 타이밍 있는 마무리로 박스 안에서 존재감을 만드는 타입이다. 오사코는 등지기 연계와 세컨드볼 경합에서 팀의 전개 고리를 맡아준다. 도쿠나가는 중원 압박과 전진 패스로 전환의 첫 단추를 끼우지만 압박 강도가 높을수록 실수 위험도 커진다. 때문에 하프스페이스 수비 가담이 지연되면 측면 하프스페이스 사이가 비며 크로스 대응이 흔들릴 수 있다. 원정팀 비셀고베 포메이션은 4-3-3이며 전방 압박과 전개 템포가 빠르고 좌우 전환이 과감하다.
미야시로는 뒷공간 침투와 마무리에서 한 템포 빠른 선택을 가져가며 압박 회피 후 직결 득점을 노린다. 무토는 왕성한 활동량과 하프 스페이스 침투로 이선 연결을 책임지고 세컨드 볼 회수에 강하다. 이대구치는 중원에서 템포 조율과 전진 패스를 병행하며 전환 시 3선 이선 간격을 단숨에 좁혀준다. 그래서 측면 오버랩과 리턴 패스가 맞물릴 때 페널티 박스 진입 속도가 급격히 빨라진다. 사가미야라는 블록 수비로 버티며 역습 타이밍을 노리겠지만 전환 한두 번이 막히면 공격 템포가 끊긴다. 비셀고베는 높은 압박 빠른 전개 박스 내 마무리의 연결고리가 안정적이라서 경기 흐름을 초반부터 가져갈 공산이 크다. 결국 템포 차이가 체감되는 구간에서 승부가 기울 가능성이 높다. 홈팀 부천 포메이션은 3-4-3이며 이혜영은 전방에서 왕성한 활동량으로 공간을 파고들지만 마무리 집중력은 아직 아쉬움이 크다. 한지호는 측면에서 침투와 크로스를 시도하며 활력을 불어넣지만 상대 수비를 흔들어낼 강력함은 부족하다. 카즈는 중원에서 볼 배급과 압박 저항에 능하나 경기 템포를 단번에 끌어올릴 폭발적인 전개는 제한적이다. 부천은 2부 리그 팀으로 1부 리그 승격이라는 현실적인 목표 앞에서 이번 컵 대회보다 리그에 전력을 쏟아야 하는 상황이다. 원정팀 광주 포메이션은 4-4-2이며 헤이스는 민첩한 오프 더 볼 움직임으로 상대 뒷공간을 집요하게 노리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출전 시간 관리가 이뤄질 수 있다. 오우성은 측면에서 드리블 돌파와 연계를 수행하며 빠른 전환 속에서 위협적인 찬스를 만들 수 있다. 이강현은 중원에서 압박과 간결한 패스로 템포를 유지하지만 과부하가 쌓일 경우 전방 지원이 느려지는 단점이 있다. 광주는 1차전에서 2-0 승리를 확보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로테이션을 활용해 리그 대비에 더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 부천은 현실적으로 코리아컵보다 리그 승격에 집중해야 하고 광주는 이미 1차전에서 승기를 잡았기에 로테이션 가능성이 크다. 양팀 모두 강하게 맞붙을 동인이 부족한 만큼 루즈한 경기 전개가 예상된다. 결국 이번 경기는 무승부라는 흐름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홈팀 강원 포메이션은 4-2-3-1이며 김건희는 포스트 플레이와 제공권 경합에 강한 원톱 자원이라 전방에서 버티고 떨어지는 공으로 이선을 살린다. 김대원은 좌우 측면에서 스피드와 드리블로 1대1을 만들어내며 컷인 이후 결정적인 라스트 패스와 마무리를 동시에 노리는 유형이다. 서민우는 중원에서 볼순환과 압박 전환의 타이밍을 정확히 가져가며 세컨드 볼 회수로 전환 속도를 끌어올린다. 정경호 감독은 미드블록을 촘촘히 유지한 뒤 공을 빼앗는 즉시 측면 전환으로 전북의 후방 간격을 찌르는 패턴을 준비하고 있다. 하루 먼저 경기를 치르고 하루 더 쉰 일정 이점이 있어 후반 70분 이후에도 압박 강도를 유지할 여력이 있다는 점이 강점이다. 원정팀 전북 포메이션은 4-3-3이며 콤파뇨는 타깃형 장점으로 박스 안 제공권과 세컨드볼 연계를 이끄나 활동 반경이 제한적이다. 전진우는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에서 침투로 타격 지점을 찾지만 밀집 수비를 상대로는 첫 터치 이후의 선택지가 줄어들 수 있다. 강상윤은 중원에서 볼 배급과 템포 조절을 담당하지만 강원의 빠른 압박 전환 앞에서는 전개 속도가 끊기는 구간이 반복되기 쉽다. 포획 감독의 1차전 전개는 강원의 응집 블록에 갇히며 사이드 하프 스페이스 진입이 막혔고 크로스 의존도가 높아지며 패턴이 단조로워졌다. 그리고 장거리 원정과 무더위까지 겹치면서 후반으로 갈수록 중원 압박 밀도가 떨어지는 체력 리스크가 뚜렷하다. 강원은 미드블록 응집과 빠른 전환으로 전북의 전개를 끊어내는데 최적화되어 있다. 전북은 원정 무더위 일정 분리 속에서 후반 압박 복귀가 느려질 수 있어 라인 사이 공간 노출이 잦아진다. 결국은 강원의 응집 수비와 전환 속도가 승부의 균형을 깨트릴 가능성이 높다.